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해전한 한대건이고요.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한대건의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오리 1300m 2세 신마경주 이경주입니다. 3마 이스트 킹덤입니다. 전혀 인기를 끌지 않았던 마필인데 싸먹으려다 하다가 못 싸먹었어요. 자, 이렇게 준비했던 마필은 바로 또 다음 경기에 승부합니다. 설마 셰프레이스 단독 선행이죠. 3번 넣고 8번. 8번, 3번, 6번. 경주오리 1400m 1등급 경주인 15경주 출발했습니다. 15경주입니다. 이번 시티스타. 지난번에는 원정을 갔다 와서 이제 정상적인 거리는 아니었었고요. 이제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2번을 놓고 3번, 4번. 2번 시티스타와 4번 로열 지블리, 6번 원더볼트.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서울경마는 더 이상 안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부산경마와 제주경마가 시행이 될 겁니다. 지금 목요일, 제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간이 목요일 지금 밤 10시를 좀 넘겼는데, 아직까지도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경마, 부산경마가 할지 안 할지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 날 방송을 보고 계신 건 상관은 없는데, 다음 주 부산도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여파가 있지 않을까. 지금 조교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고 여파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주하면 또 제주하면 되고, 부산하면 또 부산하면 됩니다. 뭐 경마가 틀립니까? 어차피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서울경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2개의 경주, 토요일에 12개의 경주가 열리고 일요일날도 12개의 경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바가 승부, 더바가 말고 다바가 승부를 이 두 번을 했는데, 최근에 했던 다바가 승부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아쉬움을 줬었는데, 제가 일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24일날 다바가 승부 경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AS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사실 이 마필이 이번 주가 아니라 1월 달에 나올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조금 노렸던 마필들, 그리고 제가 노려왔던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어떻게 또 일요일날 경마에 맞춰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더바가 승부 아닙니다. 다바가 승부를 일요일 경마에서 시행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제 다바가 승부에 동참을 하셨던 분들은 다바가 승부의 AS 경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번만큼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다바가 승부처 일요일 경마 반드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 착실하게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돈을 좀 만들어야지. 토요일날 돈을 좀 만들어서 일요일날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상당히 재미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막 중고난방, 출마투표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쓰지. 지난주에 써갖고 조금이라도 상금 벌 때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벌약치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렇게 미리미리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출마투표장에서는 뭐 어수선한 분위기 여전했고요. 모든 게이트가 풀게이트로 차여진 상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경마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혼전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변수의 요인도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한대건이가 잘 추정하고 온 내용, 이런 것들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 2, 5, 7, 9, 11, 2, 5, 7, 9, 11. 2경주가 공개 승부경주고요. 공개 메인 승부경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안 했으면 막권 사는 경주. 승부경주로 하자 했을 경주가 2경주. 그리고 9경주가 더바가, 다바가 아니에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노래는 한 곡 부르고 출발해볼까. 참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전에 뭐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을 했고 추궁기를 발명을 하면서 추궁기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녹음이죠, 녹음. 예. 유언장을 녹음하는 용도로 추궁기를 쓰기 위해서 발명을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 그 추궁기는 세계의 발명품이 되면서 음악을 담는 걸로 많이 발전을 했었죠. 용도가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그 과학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추궁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 방송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뭐 내가 이마피를 능력을 알고 싶은데 한대건이 저 새끼가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가 그 마필이 가지고 있는 게 원래의 모습이 능력이 크지가 않다든가 아니면 그 마필보다 다른 마필들을 얻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반드시 한대건이는 경마만 해. 뭐 한대건이는 인기만 잘 봐. 이게 아니라 용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들 꼭 이번 경중 아이들이라도 아니면 삼복성식이라도 바닥에 나오는 마필들은 잘 엮어보시면 뭐 삼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당을 많이 좀 잡아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지 제가 뭐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뭐 복성식이나 이렇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저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 주 좋은 모습,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배팅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경로 견주고 1300m 12번의 앞에들 믿음감이 안 가. 뭐 하나 믿음감이 좀 안 가고 다 고만고만해. 찝찝한 앞에들이 많지. 좀 그래요. 자, 일단은 2번 막 캡틴 파워. 안쪽에 있는 마필이죠. 뭐 최고 비상은 사실 뭐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지난번 경주에 거세를 했어요. 잘랐죠. 근데 잘라도 한두 번은 더 뛰어야 될 것 같고. 이번 캡틴 파워가 문제예요. 김정준 기수에게 손에 갔는데 아무래도 페로비치가 아니니까 찝찝은 하죠. 똥 싸고 뒤안다는 건 찝찝하긴 한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본 심승태 조교사도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왜 못 뛴 건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정계가 뭐 꼬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뛴 게 아닐까. 계속 가능성을 보여왔고요. 조교 때의 모습은 지난번 경고 때도 좋았었고 지금의 상태도 좋습니다. 게이트가 또 이번 좋고 또 상대들도 다 거기서 거기. 저는 이번 캡틴 파워를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 노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3화 성홍은 지난번에 인기 2위로 이제 팔리면서 뭐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순발력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선행을 받아내지 못하자 졸전을 펼쳤는데 9월 30일 경주 이후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또 안쪽 게이트에 또 2점도 가지고 있고 또 김효정 기수가 뭐 지금 제 기승 정지를 받았다가 나왔는데 뭐 만나보니까 뭐 긴 거리가 좀 더 낫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편성이니만큼 아마 성웅도 가능성을 열어내지 않는 생각이 들고 6공할 라홍강호가 사실 이 마필은 이전에 지난번 경주 때 11월 25일 날 이혁 기수가 선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쪽 게이트에 2점이 있고 해서 선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발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발주가 4번에게도 밀리고 2번에게도 밀리기 때문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필을 보실 때 편성이 좀 약해서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봉한 내가 잘 나가는 지난번에 내가 못 나갔죠. 전혀 못 나갔습니다. 인기 1위마로 팔리고 어떻게 하면 말이 이렇게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병도 없고 전개도 무난했는데 전혀 뛰지를 않는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그리고 이 마필 능력만 아니에요. 사실. 능력이 썩 좋은 마필은 아닌데 1700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날 경주가 1700m를 처음 뛴 건데 호흡이 따라주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이만큼에서 힘을 이게
기수와 이제 말은 사인이 있죠. 예. 전력 질주하는 구간에 대한 사인이 있고 발을 바꿔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호흡량이 딸리는 마필이 이제 이만큼이면 됐지 했는데 아직도 한 500m가 남은 거야. 뒤져버리는 거지.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 문세영 기수가 워낙에 말이 전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얘가 출전 두수도 많지 않은데 지등 제한에 있는데 푸른 기수인데 굳이 다시 타겠습니까? 뭔가 아쉬우니까 타겠지. 그런 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 9번 1, 2, 3도 우리 태종 형이 답답한 짓거리를 했죠. 발주가 좋으니까 선행 가버렸죠. 이거 선행 가면은 절대 뒤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참고 타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이지. 이미 선행을 가면서 체력 소모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면 긴장을 해서 안 돼. 그런 면으로 보면 잘못 뛰었고. 10번 지공제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마필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지난번 경주 이후에 부종이 좀 있었어요. 다리 쪽에 부종이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경주마다 겪는 건데 얘는 12월 달에도 자전거 요통 있고 그리고 또 요배통도 허리도 안 좋고 뭔가 더 나을 것 같은데 항상 그만큼. 촘니아도 말이 조금 바라가 보이니까는 바로 김용곤이 냅다 얹어갖고 한번 타보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보여준 건 없고 좀 깝깝하죠. 자,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이마필, 정마필 다 거론을 해드렸는데 이분마 캡틴 파워 아무리 우리 김정준 기수, 우리 정준이라 하더라도 전 이거 놓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번 놓고 공략을 하되 3번 성웅, 7번만 내가 잘 나가 10번만 지공제일, 9번 1, 2, 3 이런 나피들을 조금 더 분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번 놓고 4번, 7번, 9번, 10번 내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부르잖아. 한방막권으로 부르지. 현장에서는 단통막권으로 공략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m 12번의 앞들. 공개 승부경주예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은 한대건이가 승부경주로 가지고 가서 막권을 사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한대건의 공개 승부경주입니다. 아시죠? 네. 무통장 문자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제가 공개를 해드린 것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론권 문자, 무통장 문자 중에서는 무통장 문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현찰이기 때문에 전 그게 더 편해요. 물론 내가 이 경주를 승부를 해야겠다 맘먹고 오신 분들은 제가 마번은 공개해 드리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마번을 약간씩 틀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준영 막권은 웬만하면 안 트는데 99% 그냥 하는데 정말 말이 썩어 있으면 나도 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승부 경주도 저 새끼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현장에서 똑같이 얘기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경주 승부하고 집에 가야 돼. 나 결혼식 있어. 그러신 분들은 음성 정보로 좀 더 확신을 얻으시는 게 아니면 무통장 문자를 신청을 하셔서 확신을 얻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 두의 마피들이 있지만 선행형들이 있어요. 일단 9번마 구름손지태와 10번 미라클 한센. 9번 구름손지태는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이 마필이 주행검사 모습만을 보면 쌍대가리로 왔어도 벌써 왔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실전을 뛰어보니 10월 14일 날에는 완전히 병신 꼴값을 떨었고요. 말이 안 나는 모습을 보였고 11월 11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자 끈끈한 걸음을 보이면서 걸음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여유가 있었다라고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백상군정에 잡힐 때 보면 전개가 상당히 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부분이 조금은 좀 찝찝한 부분이 합니다. 말은 나쁘지 않아요. 자, 20번만 미라클 한센도 주행검사 모습 보면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선행을 발군의 순발력이 돋보이고요. 이 마필 뛰는 지세를 보면 상당히 낮게 깔리고 구름손지태가 도망을 가버리면은 아마 2선 전개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경합을 해서라도 가담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필 다 선행형 각지이다 보니까 경주거리에 대한 경험을 한 구름손지태가 약간은 더 유리한 면도 있지만 10번 미라클 한센도 결코 우습게 볼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중공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 두 마리의 선행형 마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낮은 마필들이 조금 있어요. 오마, 팔도 강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행이 매끄럽지가 항상 못한 마필이죠. 고개를 쳐든다든가 안팎으로 기대고, 그래서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걸음이 안 나아졌었는데, 여전히 조금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필들은 다듬어지면 굉장한 걸음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못 뛴 걸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마 팔도 강타도 체크해 놓으시고. 이 7번 알리백작은 제가 뭐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가 말을 탈 때만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마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조기한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마필? 그러니까 덜 여물었다는 거지.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네, 뛰어줄 겁니다. 뭐 이렇게 기수들이 느끼는 봤던 마필들은 대부분 나중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문세영 기수는 타지 않고, 문세영 기수는 이번 승리 플러스에 올라가고, 알리백작은 유수한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뭐 기수를 바꿔서 한 번 더 뛰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나가니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번 메인 이벤트에서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 정도 뛰는 걸음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10번 마시아가 이번 경주의 배트컨의 충막강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밀어주면서 여유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경주가 상당히 빨랐어요. 갤럭시 파워라는 마필이 선행을 이끌고, 원래는 무사가 선행을 나갈 줄 알았는데, 우리 박은흠 기수가 빠따의 힘으로 선행을 낚아채더니 레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었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뭐 거의 바닥권에서만 전개를 하다가 직선에서 올라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 저건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릿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용도 괜찮아요. 오늘 장축에서 만나봤는데 내용도 괜찮기 때문에 시험 마샤. 지금 이 마필이 바닥권에 누워있으니까는 뭐 9번이 빨리 가고 10번이 빨리 가니까 늦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장초의 기술은 그렇게 짱구가 아닙니다.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초등학생처럼. 바닥에서 추입했다가 바닥에 추입합니까? 안 그래요. 갖다 붙입니다. 일단 네 마리 조금 더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걸음이 나아졌다고 한다면 서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마샤가 약간의 선두권의 경험으로 무너지는 틈을 노리고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충막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승리 플러스는 사실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안쪽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의 이점, 그리고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그 기류가 있죠. 문세영과 페로비치는 이 자존심 싸움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그러면 나를 본다 그러면은 페로가 선행을 나가는 걸 내비둘까? 막 이런 생각 들고,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전은 가능한 거 같지는 않고요. 그 마필을 못 보면 차라리 1번 미르파크를 보겠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을 치른 마필인데, 사실 사조가 신마 승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신마들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한두 번 뛰어보고 제대로 칼 갈아갖고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필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면은 조금 등한시 될 수는 있지만 이 끝걸음이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끌려는 모습도 좋고 자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들어온다면 이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2경주 한대간의 공개 승부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저는 시험 마샤를 놓고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마샤를 놓고 일단은 선행형이 9번 와서 구름 손질 때 12번 놓고 9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2번 놓고 9번 단통 막권, 승부 막권이고요. 12번을 놓고 5번과 10번 두 마리 마필은 방어하는 막권, 반주력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2번 마필이 충막강입니다. 자, 12번 놓고 9번 단통 막권이고요. 12번 놓고 5번, 10번 방어하면서 이번 이경주 한대간 공개 메인 승부. 공개 메인 승부 아니라니까, 공개 승부. 자꾸 영어를 죽고 쓰지. 공개 승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마 미르파크는 12번을 놓고서는 배당이 있으니까 한 50배, 40배 나오면 한 5천원만 사. 돈 되잖아. 12번, 1번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좋은 마필이 없어. 좋은 마필이 없고, 그냥 좀 뛰게 했다. 네. 이런 마필들만 있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마 경주예요. 상금 많이 줍니다. 2세마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세마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상금을 줘요. 6등급 경주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강력한 대가리만 필요 없다는 거죠. 다 고만고만합니다. 1번 로드우먼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췄고 선행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1번 게이트 2점. 근데 뭔가 조금 끝걸음에서 밀어주는 감이 있었어요. 안 될 건 없고. 이게 뭐 드림인지는 뛸 말이래요. 뛸 말인데 아직 안 됐답니다. 준비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사실. 3번 베스트 채플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이게 고착성이 약간 있어요. 발 쪽이 이탈이 좀 느린 모습이고 모래를 맡으니까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아직 어린 티가 좀 남아있는데 선행형이 뭐 압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신마들 중에서 주행검사를 너무 멋지게 봐서 그 앞에 쌍둥이라 그러면은 저도 이 마필을 안 보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보온의 꿈은 11월 10일날 불합격되죠. 게이트 1번임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모습으로 나왔었고요. 시종일관 후미권에서 기록이 안 나왔고 자 11월 17일날 일주일 후에 다시 주행검사를 봤는데 발주는 상당히 막그러진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 가담을 했습니다. 채찍을 동반하니까 탄력도 보이고 또 조규 씨의 말도 잘 만들어 놨어요. 박상욱에서 말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불합격될 때의 모습이 자꾸 제 내리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선입권에 가담을 해도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뭔가 조금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느낌? 조기를 잘했지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체크는 해놓으시고 5번, 6번, 7번 안 되고요. 8번 러셀은 뭐 주행검사는 쓰레기입니다. 전혀 뛰는 모습이 없었는데 나아졌어요. 분명히 나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계 설명은 안 되지만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10번마 승리나래가 문제의 마필이죠. 이 마필은 사실 순발력이 있는 모습으로 선두권에 가담이 되고 약간 좀 치우쳐요, 말이. 그러니까 아직 똑바로 뛰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약간 좀 힘이 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채찍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다든가 아니면 지가 힘이 들어서 나도 얘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내가 말들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보여준 모습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나쁘지 않았는데 보통 이러한 나필들은 박으론 기수가 데뷔전 때 기승을 하면 선행을 갑니다. 거의 99.9% 선행 갑니다. 신마들은 어차피 모래를 맞는 것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죠. 이 마필 선행을 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저는 박으론 기수가 선행을 가면 왜 다른 기술이 안 쫓아가는지 모르겠어. 비비지를 않죠. 박으론 기수는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천하의 문세웅도 박으론 기수는 비비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 옛날에 이성일 기술을 보는 것 같아. 10번가 승리라네. 그러면 나 본다면 관심 있고. 10번 세복사골은 순발력은 있는데 12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안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우run이가 선행 나가면 얘가 비비겠습니까? 절대 못 비비지. 1번 로드우먼이 안쪽에 자리 잡고 그러면 12번은 외곽을 핑핑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자, 상경주. 딱 부러지는 축은 없습니다. 이게 뭐 똑 떨어진다. 아주 똑수이처럼 똑 떨어진다는 축은 없지만 10번 승리 나래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번, 3번, 4번, 8번 10번 놓고 1번, 3번, 4번, 8번 이런 나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현장에서는 뭐 주력 한방 맞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8번 러스 아니면 1번 로드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보려고요. 아 자꾸 훌쩍거려. 나 코 먹어 자꾸 감기 걸려갖고. 나 어릴 때 코 많이 먹었는데 아씨 이해해주세요. 추운데 나가다 발볼 떨다 왔잖아. 뭐 커피 한 잔 나 사주면서. 자 4경주입니다. 강도를 1700m고요 12마리 아페이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주는 제가 승부를 하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이게 내용이 딱 좋은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번마 비게이스 11마 스페셜 드림. 이 두 마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네. 편성은 개똥말 편성. 지금 박병일 조교사, 지금 오마 캔턴 파워의 박병일 조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오늘 얘기한 거예요. 1700의 편성들이 워낙에 약하니까 캔턴 파워는 계속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편성 덕에 캔턴 파워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천벌에 이 1700m의 국산 6등급 경주가 편성이 약합니다. 그것도 겁나게 쓰리게 약합니다. 개쓰레기 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를 노리는 똥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원하게 까드렸죠? 제가 승부하려다 맡은 경주예요. 3번마 비게이스와
11번 스페셜 드림에 대한 내용이 좋습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간다 안 간다 편한 거 아니야. 이 두 마리의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공략하시면 좋겠고, 캔턴파워 선행 가면 뭐 되는 마필이지만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장점이고, 6번 불사불패, 그리고 뭐예요? 10번만 낭만 스타, 이런 마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너무나도 좋은 걸 준 거야 지금.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만 사실 3번과 11번을 복기만 해보면 안 나와. 걸음이 안 나와. 내가 만약에 복기를 하는 전문가라면, 취재도 안 하고 복기만 하는 전문가라면 난 이거 막권 추천 안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좋아요. 네. 저는 취재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을 할 때도 제 복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필의 변화에 대해서, 건음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려고 하지, 이게 얼마나 이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얻어가려고 하고 내가 빨대 꽂는다가 몇 번 얘기하니까 나한테 문자 보내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개쓰레기라고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잠깐 해줄까? 예, 한대건은 잘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마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성적 자체가. 일요일날 마지막 그 11경주를 2번, 4번 막권을 잡아내면서 14배 나왔죠? 쌍수 28배. 그거 하나만 잡아내고 토요일, 일요일날 양일간의 경마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욕할 수 있죠. 네. 욕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에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 72.8배짜리 승부로 때려들었을 때 여러분들 제 게시판이나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 보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채부통장 시청해 주신 분들도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 한 통 안 했어요. 먹을 때는 다 여러분들 거고, 못하면 제가 개새끼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빨대 꽂는다 하지만 어느 방송을 보셔도 그건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세하게 경주마들의 능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취장까지 공개를 하는 예상가는 없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죠. 제 방송을 보는 대가로 여러분들이 빨대만 꽂지 마시고 무통장 하나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적중이 안 나온다고? 제가 1년 365일 적중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전 이거 직업으로 삼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을, 그분 저한테 문자 보내신 그분의 말처럼 제가 양아치죠. 양아치의 개 씨발놈이죠. 그죠? 문자 보내신 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또 한 달 문자를 신청해서 나한테. 한 달 내내 나를 괴롭히겠지, 내 적중이 안 나오면은. 또 적중을 하면은 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그분이 반성을 할까요? 있지 않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겠죠. 그래. 이 정도는 하겠지, 예상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지. 승부용주를 맞춰줘도, 일요일 마지막 승부처를 맞춰줘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못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과 양일간 성적이 썩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시겠죠. 내가 같이 욕하려다 말았어. 내 성질 알잖아. 나 성질 족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잘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 제가 잘하는 주가 있었잖아요. 잘할 때, 정말 잘 나가고 잘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적 있었나?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십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아유, 더러워서 내가 진짜.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갑과 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과 제가 갑과 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길었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700m고요. 12만의 앞필드.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승부처예요. 공개 승부로 하려고 하다가 했던 이경주 빼고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한 6마리 정도가 눈에 보이죠? 1번마 진격의 티라노, 7번마 진격의 영웅. 진격 시리즈야, 둘 다.
마주가 똑같죠. 서창식 마주. 8만 롱웨이, 9만 결이, 10만 황혼한질, 70만 봄바 포르테. 하나, 둘, 셋, 넷, 다. 6마리네요. 뭐 결이는 좀 밀린다고 보고 한 5마리 정도가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마필에 기승했던 기수가 조결하고 나서 너무 흡족해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성적은 안 나왔죠. 성적은 안 나왔고 기대보다는 덜 뛰었지만 저는 그 마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에 뛰는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마필들이 팔리고 왜 이 마필들이 어떠한 전개를 할 거라고 저는 이미 추리했고 예측했고 결정을 내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오경주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팔리라고 하십시오. 가라고 하십시오. 이빠이 승부 걸렸다가 뻐꾸기 날라와도 믿으십시오. 하지만 결정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자신있게 붙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오경주 잡아먹고 이렇게 멘트하면 요즘 매주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잡아먹고 싹 집어넣고 뭐 있더라. 안아짜리 놓고 갈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매주 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별대박 형이 쓰는 거 아닌가 이거? 안지원 요즘 지원 형도 이런 거 쓰던데 난 좀 안 어울리죠? 네. 오경주 한대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경주를 처음에 타고요. 12마리 앞에서 출전했는데 이것도 머리 되게 아프네. 일단 1번 로얄 레이스는 안 되고 지난번에 왔어야 되는데 이게 공개 승부 경주에서 IBS면을 놓고 로얄 레이스를 주력 한 방으로 때렸는데 너무 고개가 높아. 고개를 쳐 들고 뛰어도 제이스 스톰이 걸어가니까 오겠다라고 했는데 못 이기더라고. 이렇게 못 이기고 3차로 올라왔으면 얘는 이제 잊어도 돼요. 이제 잊으십시오. 제가 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컬러 지키는 선행 가야죠. 사연이 좀 있었죠. 뭔가 좀 앞에 좀 가야지만 띄워주는 느낌. 근데 앞에는 못 가요. 선행마들이 원체 많아요. 3번 자진번에 휴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능력도 원체 큰 마필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능력이. 3번 금화선더, 8번 팡팡가리, 9번 마이더스웨이, 10번 한생글로리, 10번 우리의 소원.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선행형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서 또 잘 뛰었던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3번 금화선더는 지난번에 인기 1위만을 팔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과실하지 마라. 이 마필이 인기 1위지만은 깨질 수 있다. 항상 선행을 가서도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깨졌어요. 3착으로 승급했죠. 재수가 없으니까. 이동하기 제 마이너스 2kg 감량. 근데 제가 지난번 경주에 금화선더가 뛰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걸어갔던 걸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버팁니다. 그러니까 나아졌고 지난번에 선행 경합성으로 선행은 아니었어요. 직전 경주는 경합성으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나아지고 있고 계속 걸음이 나아지고 또 경주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1000m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kg 감정까지 가지고 있고 안쪽 게이트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할 만하죠. 10분만 한생글로리가 빠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생글로리가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생글로리가 3번 게이트였고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죠. 한생글로리가 10번 금화선더가 안쪽으로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같은 레벨 선상에서 선행 싸움을 펼친다면은 상마 금화선더가 선행을 내줄 뒤는 없습니다.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5번 판타스틱 퀸은 왜 안 뛰는지 이해가 안 되네. 걸음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혹시 1000m에 추임만 되나 이런 생각이 사기 들긴 해요. 1000m에 도전을 했고 선두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고 보병 정도는 되겠죠. 6번 에버이언도 매번 그렇고요. 7번 위드 프렌드쉽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신하지는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지난 10월 15일 날 주먹도끼를 이길 때의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쌍대가리 와야죠. 하지만 컨디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언제를 해드렸고 이거 빼고 맞추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승부처를 가서 라온 앨리스의 골드레그를 한 방 맞고 때렸는데
참빗을 불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불러드려서 아쉬웠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드 프렌드십의 지난번 경주 때의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올라온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나쁘진 않아요. 팡팡가리는 선행 가니까 더 뛰어요. 근데 선행 물 건너 갔죠. 뭐 잘라야죠. 선행 가야 뛴다니까 이런 말들은. 선행 못 가면 꽝이야. 뭐 금화선더라든가 한생골리 양쪽에서 압박을 하고 나오자고 잡았는데 얘가 선행을 가? 아유 꿈 같은 얘기야. 지우십시오. 팡팡가리는 지우겠고요. 그럼 마이데스 웨이도 어떻게 들어온지 이해가 안 돼. 이거 진짜 도깨비 같은 마필입니다. 쥐었다 안 쥐었다. 용군이 54km. 이것도 부중도 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싶으면 한생글놀이 요게 좀 저는 대가리 마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명품모벨을 이길 때도 그랬고 사실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좀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선행을 간 것인데 저는 따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각질이 좀 자유로운 마필이 아닌가. 이번에 역시나 뭐 금화선도하고 한생글놀이 선행 못 가는데 이게 되겠어 하고 빼는 분들 많은데 단순한 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10번 한생글로리를 놓고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번, 5번, 6번, 7번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10번 놓고 4, 5, 6, 7 4마리 안에서 결정해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m고요.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한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좋죠. 드러났어요. 뭐 이번 심플루즈, 뭐 그린 K, 팔만 올로브미, 고모 가속 돌풍, 뭐 MJ 로드. 2, 5, 8, 9, 12. 이 안에 끝나지 않을까? 3번 스타 퍼펙트는 제가 지난번에 승부했는데 목차로 깨져갖고 아씨 지진나 죽겠네. 짜증나고 그냥 진로가 막혔죠. 스타 퍼펙트는. 그때 오늘 운규 형이 이런 얘기 하더라. 방유주 교사가 이제 스타 퍼펙트 타는 방법을 알았대. 찾고 타니까 한 발을 더 쓴대. 그리고 이제 아셨어요. 좀 진작에 아시지. 예, 이 마필은 참고 탔죠. 예전에 김혜성 기수가 입상을 할 때 선임권에 가담을 시켜서 입상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앞에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결국 결정력 부족 현상이 나왔었고, 지난번엔 개편성, 매직텐을 제외하고는 개편성에서 참고 타니까 한 발 섰다고 하는데, 저는 올라온 그 걸음도 편성덕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편성이 그러니까 이걸 놓고 승부를 했지, 편성이 안 그랬다면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스타 퍼펙트를 놓고 승부를 했겠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풀빵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5마리 정도의 알필들 중에서 이건 되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풀빵이 한 마리 있고요. 그 풀빵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는 못 뛸 만한 사안이 있었던 마필을 충마를 세워놓고 승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대건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꼬일 대로 꼬여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충마로 세울 수 있는 마필에 대해서 약간 무시당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만 조금만 안다면 이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한대건 먹을 수 있는 경주니까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7경주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한대건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경주로 1400. 뭐 말이 별로 없어요. 1번번 리틀 소시에는 사실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박병일 조교사 마방에서 선행을 가면서 이변을 연출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승급전에서도 약간 팔렸어요. 근데 선행을 가고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도깨비죠, 도깨비. 이거 7조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7조에서도 매번 괜찮은 말이다 했었는데, 경우 성적을 못 냈었고, 그 쥐꼬리대로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운도 좋죠. 이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자꾸 1번을 뽑아. 수덕이 좋은 거야? 신기하네. 다시 한번 선행을 가겠지만은 과신할 수는 없고요. 이건 뭐 지공불패가 사실 지난번에 때려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말 경주 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순말 안말 다 이렇게 껴있어서 뭐 경합을 한 게 아니라 안말들만 짜여지는 경기다 보니까 이만큼 뛴 거지. 이번에는 또 제대로 엮여 있어서 만만치 않아 보여요.
하지만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3번만 콘트레이 10월 22일 경주에 또다시 공백기가 있습니다. 참, 이 마필은 계륵 같은 마필인데, 변화를 보인 거죠. 이게 선행을 가서, 말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가 7월 8일 경주에서, 김혜성 기수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주행검사는 괜찮게 봤는데, 말이 너무 안 좋아서, 좀 걱정이다, 인기만데, 이렇게 했는데, 12번 게이트에서, 개편성이었죠. 선행마가 없는 편성을 만나고 선행을 나가버리니까는 그냥 쉽게 선행 나가니까 쉽게 온 거예요. 편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편성덕이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8월 19일 경주에서 콘트레일이 인기 1위마를 팔릴 때 한대건은 이걸 잡아냈죠. 리얼골치의 포에버퀸 배당으로 때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경주입니다. 콘트레일을 제끼고 제가 그랬던 이유는 그 전 경주에 대해서 김혜성 기수가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날 경주에서도 김혜성 기수를 만났을 때도 컨디션은 더 나아졌다. 좋다라고 했지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깨비같이 뛰더니 꼴찌했어요. 꼴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72배의 배당을 선사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자, 10월 22일 날 놓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방 맞고으로 제가 이게 그때 공개승부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공개 승부였나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승부 경주로 이 경주를 단통 막권으로 한번 때려든 적이 있습니다. 자, 변화는 어떤 것이냐? 자, 콘트레일이 따라가는 전개랬다. 지금까지는 선행을 주도하려고 했고 선행을 갔을 때 걸음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걸음을 보였고 여전히 골막염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지금 골막염이 있습니다. 근데 골막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300이었어요. 출전 주기는 길어졌지만 1400m에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너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콘트레일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 충만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강축이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4번, 5번, 6번 그렇고 7번 영수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8번 창영은 1700m 갔다가 깜짝 놀라고 1400m 내렸는데 이거 근본은 똥말입니다. 사실. 근본은 똥말인데 편성이니까 보는 거고. 광마일은 선행하는 게 좋죠. 리틀 소시에 선행하기 때문에 광마에 따라가서는 쉽지 않아요. 사실 1400m. 이거 짧은 마필이에요. 10번과 금강천하는 매번 올라오죠. 매번. 바닥에 누워있다가. 근데 매번 올라올 때 걸음이 정말 예술입니다. 근데 못 들어와. 순위권에는. 순위권에 들어오는데 입상은 못해. 뭐가 날라와 외곽에서 하나가. 얘입니다. 이번에도 날라오고. 매번 그렇고. 이 송환강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편성을 이렇게 못 고르나? 아니면 재수가 없는 거야? 저는 이걸 선행을 가면 꽂힌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거예요. 송환강자가 선행을 가면 리틀소시에나 광마일, 콘트레일 이러한 마필들의 순발력에 밀리지가 않고 이 마필들 순발력이 상당히 빨라요. 약점이 있죠. 직선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약점. 그래서 그렇게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는 버티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1400m의 경험이 없죠. 리틀소시아와 광마일이. 그리고 외곽에서 부민호가 나도 먹고 살겠다고 선행 밀고 나가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이거 200마필로 가져가십시오. 배당도 좋아요. 자, 서울경마 8경주는요. 강축은 없어요. 3번 콘트레일을 놓고 2번, 7번, 10번, 11번 이 네 마리 마필들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 충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음성 정보라든가 문자 정보 신청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콘트레일 놓고 웬만하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콘트레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2회 마칠 때처럼 요 마필을 빼고 놓고를 제가 잘해요. 현장에서 컨디션 본 다음에 결정해 드릴 테니까 방송에서만큼은 3번을 놓고 2번, 7번, 10번, 11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콘트레일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2마리 마필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그것도 그냥 메인, 더바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 이경주입니다. 3마 이스트 킹덤입니다. 전혀 인기를 끌지 않았던 마필인데 싸먹으려다 하다가 못 싸먹었어요. 자, 이렇게 준비했던 마필은 바로 또 다음 경기에 승부합니다. 설마 셰프레이스 단독 선행이죠. 한번 넣고 8번. 8번, 3번, 6번
경주거리 1400m 1등급 경주인 15경주 출발했습니다. 15경주입니다. 이번 시티스타. 지난번에는 원정을 갔다 와서 이제 정상적인 거리는 아니었었고요. 이제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2번을 놓고 3번, 4번. 2번 시티스타와 4번 로열 지블리, 6번 원더볼트. 요 구경주 하나로 토요일 경마를 마무리 줘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따고 호주머니 일단 채워놓고 그리고 놀아야 됩니다. 요즘 더바가가 너무 쓰레기라서 솔직히 좀 죄송스럽긴 해요. 여러분들 더바가 승부경주만큼은 동참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번 경주 12마리 앞에 추천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3번에 아스카 프린스, 대장박, 수성 캠프, 샤런이 힐링, 스페셜 로드 힐링, 시그몰 럭키야, 아이언로. 굉장히. 길게 얘기 한번. 여러분들 마번 시원하게 까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건 무슨 경주? 더바가 족특구 메인. 자, 한대건이가 이 한 경주만큼은 토요일 경마에서 반드시 적중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고 능력에 대한 파악도 한대건은 다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입니다. 검색처럼. 근데 좋아진 마필이 좀 비인기권이야. 내용이 좋은 거. 그래서 조금 고민이 돼.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려보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까?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보고 한대건 이경주를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따끈따끈한 흰쌀밥 해놓은 것처럼 따끈따끈한 정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은 더바가 메인 승부처 착실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게 특별경주예요. 1억 1,000만 원인데 뭐 대상경주 타이틀까지는 아니고 2대만 허놨고. 근데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들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특별경주에서 PK파티가 5번 마필이 우승을 하고 OP7이 2차 그리고 2번 문학집보가 3차를 했어요. 청구수요거리 4차. 근데 그 안에서 또다시 경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PK파티는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하겠죠. 네,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지 않으면 못 뛰기 때문에.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왜냐하면 다른 마필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포인마인, 뭐 국산 맞아 쉽게 얘기해서 포인마인 이 앞말인 PK파티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아니었어요, 사실. 선행 가서 걸어가겠지. 선행이랑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김용근 빠따가 이거를 밀어 제껴갖고 선행을 갔습니다. 자,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죠? 얘가 선행을 갈 걸 빤히 압니다. 여기 주저하는 9마리가 오, PK파티가 선행을 가겠지? 이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짱구가 아닙니다. 머리를 굴려야죠. PK파티의 선행을 저지하든가 얘가 5번 게이트로 밀렸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PK파티는 무조건 선행 가니까. 선행 가면 또 꽂힐 수 있어요. 네. 근데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도 결선 전방에서 이게 근접전, 접근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PK파티가 그걸 안 지죠. 꾸준하게. 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니까 것들한테 지겠어? 그러니까 얘가 상금 벌려고 안 진 게 아니라 마필의 습성이 그런 거야. 지는 걸 싫어하는 특징. 예. 근성이 있는 거죠. 얘들이 뭐 상금 뭐 1억 준다고 해서 나 1억 꼭 벌고 싶어. 이러고 뛰겠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때리니까 뛰는 거고 사인 보내니까 진짜 못 받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오피스. 이 마필은 정말 대단한 마필입니다. 주구장창 뛸 때의 모습을 보면은 강자든 약자든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또 선입권 전개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발주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마필도. 잡아냈을 만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PK파티가 모든 마필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마필이 견제를 받는다고 봤을 때 3번마 OP7은 충분히 선입권에서 한 발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3번 마필을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3번을 놓고 5번 PK파티, 2번 문학지프, 3번 티지플랜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우선순위예요. 사실. 물론 이제 9번 청수여골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배당은 괜찮을 거예요. 뭐 어차피 5번 PK파티가 중심에 놓여놓고 파니까 뭐 3번을 놓고 5번만 풀어줘 준다면
예, 2번, 4번, 9번 중에서 들어준다면 뭐 배당은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은 바뀌었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석대로 한다면 오마 PK 파티 선언 나하고 똑같이 그림이 끝나겠죠. 근데 경마가 매번 그렇게 똑같이 끝나냐고. PK 파티가 선언할 거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오피7 놓고 배팅해 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11년입니다. 12만의 RPD 추정했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시원하게 까드릴게요. 시머 스페셜 러너가 상당한 인기를 끌겠죠. 아마 이번 경주. 연승을 거듭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실버 페나코바를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자, 한대건 충만 공개해드렸어요. 매번 인기 1, 2위로 팔았던 실버 페나코바. 가서 허벌나게 깨지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이 깨지는 이마피를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로 제가 승부처로 삼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자, 시몬 페나코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의 승부 맞고 충막감으로 시원하게 까드렸어요. 자, 시몬 스페셜 러너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로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끝번을 해지했습니다. 제가 강한민족에서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지만 매 경주 끝번을 신청을 했던 마필이에요, 사실. 예, 발주기 안에서의 요동이라든가 긴장감, 흥분을 많이 해서 끝번을 신청해야지만 그게 좀 덜하고 또 중간에 무빙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리적인, 발주한 이후에 거리적인 손해를 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끝번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엔 끝번을 해제하고 제갈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한민족에서는 얘기를 해봤잖아요. 강한민족에서는 과연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요? 자, 스페셜 러너는 이제 승급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1등급의 승급을 해서, 과연 1등급의 승급을 해서도 이 끝번을 유지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거리적인 손해를 보면서. 조교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죠. 스페셜 러너가 끝번을 해제해도 뛰어줄 수 있다는 확신. 뛰어줄 거라는 기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온마 스페셜 러너는 끝번을 해제한 겁니다. 너무 좋았죠. 최근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까지 여유가 있었고요. 자, 과연 시온마 스페셜 러너가 이번 경주 역시 선전할 수 있을까요? 시온마 페나코바를 한대건 승부경주에 충마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온마 스페셜 러너 쪽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본전받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스페셜 러너의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는 내용들. 그것도 제가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하겠다는 경우에 오픈해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스페셜 러너가 끝번 신청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왜 12번이냐? 이건 뽑기야. 강화민족 회사가 이거 뽑고 나서 되게 무섭을 거야. 야, 나 끝번 해지했는데 다시 끝번 뽑았어. 뽑았는데 끝번 해지한 건 맞아요. 참 좋은 방송이죠. 이런 얘기 다 해주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실만 페나코바 놓고 22번만 스페셜 러너가 주역 막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부하는 겁니다. 자, 설경마 12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뛴 거랑만 놓고 보면 6번은 다이자니 뭐 쌍대가리죠. 이게 1200m에 무슨 회출한 것처럼 뛰어요, 말이. 6세의 마필인데 부담량 56.5kg. 부담량도 올라갔죠. 또 55kg 중량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못 이겨낼 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충만호케는 상당히 불안하죠. 기수가 바뀌어서 신지에서 방춘식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뭐 신지 기수가 기승정지 6위를 당했는데 지난번 낙마산원에서 지난주에 다음 주를 연장을 했어요. 네. 기승정지 6위를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타는데 신지가 안 타요. 왜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놓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나아진 마필은 상마 최강자입니다. 예, 지난번 경우 때 마박 이적한 이후에 한번 때려 먹으려고 하다가 아쉽게 졌죠. 부담량 58kg라 하더라도 이 마필의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마필은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 테마 등급은 조건이 좋죠. 국내산 마필이긴 하지만은 선출입에 능하고 상대가들이 강하지 않다는 점. 6번은 다이샤는 당연히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번 황금 비율, 그리고 2번 베스가이드. 베스가이드 57.5kg예요. 국산 마필인데. 부종이 조금 무거워. 근데, 지난번 이렇게 무기력한 마필이 아닌데,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다른 마표 중에서는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뭐 구마 글로벌 퓨전이라든가 뭐 이런 마피들이 없잖아 있는데 뭐 8만 라운 루이스도 선행을 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너무 걸음을 안 보여줘서. 그래서 58kg라는 최고 중량을 부여받는 사마 최강자가 결국 경주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4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5번, 6번, 그리고 2번, 5번, 6번, 4번 놓고 2번, 5번, 6번 세 마디 안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23일 토요일 경마 마무리하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한대건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2017년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냥 더바가 승부가 아니에요. 다바가 승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부처 한번 공개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예요. 2, 5, 7, 9, 11. 이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예상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일요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